운동은 약이 될 수도 있지만 잘못하면 독이 됩니다. 혹시 매일 하고 계신 그 운동이 오히려 여러분의 관절과 심장을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믿으시겠습니까? 이제 15초 안에 제가 드리는 경고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정형외과 전문의 김지혜 박사입니다. 저는 올해 92, 92세의 나이에도 여전히 환자분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65년 동안 수많은 어르신 환자들을 진료하며 제가 배운 진실은 단 하나입니다. 교과서에는 좋은 운동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로는 60대 이후의 몸에는 독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젊은 시절 논문 속 이론보다 환자들의 눈물에서 더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등산길에서 무릎이 무너져 119에 실려온 분, 윗몸 일으키기 하다 허리 디스크가 터진 분, 마라톤을 준비하다 응급실로 실려온 분까지 운동을 잘못 믿은 결과가 얼마나 비극적인지 저는 누구보다 가까이에서 지켜보았습니다. 오늘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건강을 지킨다고 믿어왔던 운동 중에서 60대 이후에는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최악의 운동 7가지를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 어떤 운동을 하면 내 몸을 살리고 오래도록 건강하게 움직일 수 있는지 안전한 대안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앞으로 평생 병원비를 아끼고 고통 없이 두 발로 걸을 수 있는 방법을 배우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서 가장 값진 지식이 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혹시라도 이 귀한 정보를 놓치고 싶지 않으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그 작은 행동 하나가 건강 수명을 늘리고 삶을 지켜주는 가장 확실한 투자입니다. 그렇다면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건강을 위해 매일 하시는 운동 가운데 60대 이후에는 독약이 되어버리는 첫 번째 운동을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뱃살을 뺀다는 착각으로 매일 하고 계신 윗몸 일으키기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복부 비만을 줄이고 건강한 체형을 만들겠다는 마음으로 윗몸 일으키기를 선택합니다. 하지만 이 운동은 60대 이후의 허리 건강에는 가장 치명적인 독약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시는 68세 최진규 선생님은 평생 교직에 몸담으셨던 분입니다. 은퇴 후 손주들에게 멋진 할아버지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 매일 윗몸 일으키기를 하셨습니다. TV 드라마를 보면서도 바닥에 누워 100개씩 꾸준히 반복하셨습니다. 땀이 흐를 때마다 내가 아직 젊구나라는 뿌듯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그러나 석 달쯤 지났을 때 갑자기 허리에 찌릿한 통증이 찾아왔습니다. 순간적으로 다리에 힘이 풀리며 주저앉았고 혼자서는 일어날 수조차 없었습니다. 결국 응급실로 실려와 검사를 받았는데 진단명은 급성 추간판 탈출증, 즉 허리 디스크였습니다. 디스크 속의 수액이 터져나와 신경을 압박한 것입니다. 최 선생님은 제 손을 꼭 잡고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저는 단지 뱃살을 빼서 손주들에게 당당한 모습을 보여주려 했을 뿐인데 허리를 평생 못 쓰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그 눈물 어린 말씀에 저 역시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여러분,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우리 허리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허리가 강하게 C자 형태로 굽혀집니다. 이 순간 척추뼈 사이의 디스크는 마치 고무풍선을 한쪽에서 눌렀을 때 반대쪽이 튀어나오듯 엄청난 압력을 받게 됩니다. 연구에 따르면 윗몸 일으키기를 할 때 허리에는 약 3,000뉴턴, 성인 4-5명이 동시에 허리 위에 올라탄 것과 같은 압력이 걸립니다. 젊을 때는 디스크에 탄력이 남아있어서 버틸 수 있습니다. 하지만 60대 이후가 되면 디스크 내부의 수분이 빠져나가며 딱딱해지고 섬유류는 약해져 작은 충격에도 쉽게 찢어집니다. 이런 상태에서 반복적으로 허리를 굽히는 윗몸 일으키기를 하면 결국 섬유륜이 파열되며 수액이 터져나와 신경을 압박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허리를 구부리지 않고도 복부 근육을 강화할 수 있는 운동, 바로 데드버그입니다. 방법은 아주 간단합니다. 등을 대고 바닥에 편안히 누운 뒤 무릎을 90도로 들어 올립니다. 양팔은 하늘을 향해 곧게 뻗습니다. 그 상태에서 오른팔과 왼다리를 동시에 천천히 바닥 쪽으로 내렸다가 돌아옵니다. 반대쪽도 동일하게 반복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것은 허리가 바닥에서 뜨지 않도록 배에 힘을 단단히 주는 것입니다. 이 운동은 척추에 부담을 전혀 주지 않으면서 복부 깊은 곳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강화해줍니다. 하루에 10회씩 3세트만 해도 허리는 안전하고 뱃살은 점차 줄어드는 놀라운 경험을 하실 수 있습니다.
말씀만 드리면 잘 와 닿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요. 그럼 짧은 이야기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73세 박두식 어르신은 은퇴 후 매일 저녁 윗몸 일으키기를 50개씩 하셨습니다. 뱃살이 빠져야 건강하다는 믿음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을 찾으셨고 결국 퇴행성 디스크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의사는 더 이상 윗몸 일으키기를 해서는 안 된다고 단호히 말했습니다. 처음에는 황당했지만 의사의 권유대로 데드버그와 브릿지 운동으로 바꾸신 뒤 허리 통증은 점차 줄어들었고 뱃살도 서서히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박두식 어르신은 손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그동안 잘못된 운동을 하면서 몸을 망치고 있었구나. 이제는 제대로 배우고 올바르게 하니 살도 빠지고 허리도 덜 아프다. 이 경험이 여러분께 큰 교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운동은 무조건 많이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내 몸의 상태에 맞는 운동을 올바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진짜 건강을 지키는 길입니다. 윗몸 일으키기 대신 데드버그, 브릿지 같은 안전한 복부 운동을 선택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여러분의 허리를 지키는 지혜이자 평생 걸을 수 있는 힘을 지켜주는 길입니다. 두 번째는 많은 분들이 습관처럼 하시는 동작이 있습니다. 바로 목이 뻐근할 때 크게 원을 그리며 돌리는 목 돌리기입니다. 경기도 수원에 사시는 75세 이순자 어르신은 매일 아침 뜨개질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래 앉아 있으면 목이 뻣뻣해지고 어깨가 뭉쳐서 습관적으로 목을 빙빙 돌리곤 하셨습니다. 주변에서도 다들 목은 돌려야 풀린다고 말하니 좋은 습관이라 믿고 계속하신 것이죠. 그러던 어느 날 목을 크게 돌리던 순간 뚝 하는 소리와 함께 팔부터 손끝까지 전기가 흐르는 듯한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며칠이 지나도 팔의 감각은 둔해지고 숟가락질조차 힘들어졌습니다. 병원에 오셔서 검사해보니 경추 추간판 탈출증, 즉 목 디스크와 신경 압박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그저 뻐근한 목 좀 풀어보려 했을 뿐인데 이렇게 팔을 못 쓰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저 역시 그 말씀을 들으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러분, 목 돌리기는 왜 위험할까요? 우리 목뼈는 7개의 작은 뼈로 이루어져 있고 그 사이사이에 충격을 흡수하는 디스크가 있습니다. 그런데 목을 360도로 크게 돌리면 이 디스크와 신경구멍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집니다. 특히 뒤로 젖히는 순간 경추 사이 공간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직접 자극할 수 있습니다. 60대 이후 이미 약해진 목뼈에는 치명적인 손상이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무엇일까요? 목은 절대로 빙빙 돌리면 안 됩니다. 앞, 뒤, 좌우로만 천천히 움직이되 지그시 눌러주는 스트레칭이 가장 안전합니다. 예를 들어 의자에 바르게 앉아 오른손으로 머리 왼쪽을 잡고 천천히 오른쪽으로 당겨 15초간 유지합니다. 반대쪽도 같은 방법으로 반복합니다. 또 양손을 깍지 끼고 뒤통수에 대고 고개를 앞으로 숙여 15초, 그 다음에는 하늘을 바라보며 15초간 유지하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때 절대로 반동을 주거나 과하게 꺾어서는 안 됩니다. 꾸준히 이런 스트레칭을 하시면 목의 뻐근함은 줄어들고 거북목 교정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말씀만 드리면 잘 와 닿지 않으실 수도 있지요. 그럼 짧은 이야기를 보여드리겠습니다. 75세 이순자 어르신은 목 돌리기로 병원까지 오신 뒤 제 권유에 따라 매일 올바른 목 스트레칭을 실천하셨습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동작조차 힘들었지만 한 달 뒤에는 뜨개질도 편안하게 하실 수 있었고 손녀와 함께 외출할 때도 목이 뻐근하지 않다고 하셨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괜히 목을 돌려서 고생했지만 이제는 올바른 방법을 배웠으니 2번 다시 실수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 목 돌리기는 시원한 느낌은 줄 수 있어도 결국 신경과 혈관을 압박하는 독약 같은 습관입니다. 오늘부터 당장 멈추시고 안전한 스트레칭으로 바꾸시길 권합니다. 세 번째는 헬스장에서 많은 어르신들이 즐겨 하시는 운동이 있습니다. 앉아서 발판을 밀어내는 레그 프레스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안전해 보이지만 60대 이후 무릎 건강에는 가장 치명적인 운동입니다. 인천에 사시는 71세 김용호 어르신은 평소 허벅지 근육이 무릎을 지킨다는 말을 듣고 헬스장에 갈 때마다 레그 프레스 기계에 앉아 100kg이 넘는 무게를 밀어내셨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며 무거운 발판을 밀 때마다 아직 내 다리는 청춘이구나 하는 뿌듯함을 느끼셨다고 합니다. 하지만 2달쯤 지났을까 운동을 하지 않을 때도 무릎이 욱신거리며 시큰거렸습니다.
계단을 내려갈 때 무릎에 힘이 빠져 주저앉을 뻔한 적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결국 통증이 너무 심해 병원을 찾으셨고 MRI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무릎 연골이 심각하게 찢어지고 닳아버린 반월상 연골판 파열 진단을 받으신 겁니다. 김용우 어르신은 망연자실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무릎에 좋다 해서 일부러 허벅지 운동을 열심히 했는데 그게 오히려 무릎을 망가뜨리는 운동이었다니 너무 억울합니다. 레그 프레스는 허벅지 근육을 키우는데 분명 효과가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식으로 하면 독이 됩니다. 많은 분들이 하는 대표적인 실수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무릎을 90도 이상 과도하게 구부리는 것. 둘째, 자신의 근력보다 훨씬 무거운 무게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무릎을 깊게 구부리면 관절에 과도한 압력이 걸려 연골이 빨리 닳습니다. 또 무리한 무게는 관절 자체를 망가뜨립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헬스장의 무거운 기구 대신 의자를 활용한 맨몸 스쿼트가 훨씬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의자 끝에 앉아 팔짱을 낀 뒤 천천히 일어나 다시 앉는 동작을 반복해 보십시오. 무릎이 발끝 앞으로 나가지 않도록 주의하고 엉덩이를 뒤로 빼며 움직여야 합니다. 이 간단한 체어 스쿼트만으로도 허벅지 앞뒤 근육과 엉덩이 근육을 동시에 강화할 수 있습니다. 김용우 어르신도 결국 레그 프레스를 완전히 끊고 의자 스쿼트와 가벼운 밴드 운동으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엔 자존심이 상했지만 지금은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계단도 편안히 오르내리실 수 있습니다. 건강은 무게가 아니라 정확한 자세와 안전에서 나온다. 김용우 어르신의 이 말씀이 우리 모두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네 번째는 많은 분들이 허리에 좋다고 믿고 사용하는 운동기구가 있습니다. 바로 거꾸리 운동입니다. 몸을 거꾸로 매달려 척추 사이를 늘려주면 디스크가 들어간다고 알려져 있지요. 하지만 60대 이후에는 오히려 시한폭탄 같은 운동이 될 수 있습니다. 파주에 사시는 69세 한상진 어르신은 만성 허리 통증으로 고생하셨습니다. 아들이 허리에 좋다며 선물해준 거꾸리 운동기구를 매일 아침 저녁으로 사용하셨습니다. 처음에는 허리가 쭉 펴지는 듯 시원한 느낌이 들어 이제야 디스크가 들어가는구나 하고 믿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인가 거꾸리에서 매달려 있을 때 머리가 터질 듯 아프고 눈이 빠질 것 같은 압박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얼굴에 실핏줄이 터지는 일도 잦아졌습니다. 결정적으로 어느 날 거꾸리에서 내려온 직후 갑자기 한쪽 눈이 흐릿해졌습니다. 급히 안과에 내원하셨고 진단명은 급성 폐쇄각 녹내장 발작이었습니다. 안압이 급격히 상승해 시신경이 손상된 것이지요. 조금만 늦었더라면 실명할 뻔한 아찔한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일이 벌어질까요? 몸을 거꾸로 매달면 혈액이 머리로 급격히 몰립니다. 뇌압과 안압이 비정상적으로 치솟으며 혈관과 시신경에 큰 손상을 줍니다. 특히 고혈압이나 심장질환, 녹내장, 백내장 같은 기저질환이 있는 어르신들에게는 거꾸리 운동이 치명적인 위험 요인이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허리를 안전하게 늘리는 가장 좋은 방법은 누워서 하는 간단한 스트레칭입니다. 바닥에 누워 무릎을 세우고 양팔을 머리 위로 길게 뻗어 만세 자세를 취해 보십시오. 마치 누군가가 팔과 다리를 동시에 잡아당기는 듯한 상상을 하며 30초간 깊게 호흡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방법은 고양이 낙타 자세입니다. 네 발로 기는 자세에서 숨을 내쉬며 등을 동그랗게 말고 숨을 들이마시며 허리를 오목하게 만들며 고개를 드는 동작을 반복합니다. 이 두 가지 스트레칭만 꾸준히 하셔도 척추를 안전하게 이완시키고 허리 통증을 줄일 수 있습니다. 69세 한상진 어르신 역시 결국 거꾸리를 버리고 매일 아침 고양이 낙타 자세와 만세 스트레칭으로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허리가 한결 편해졌을 뿐 아니라 어지럼증도 사라져 아내와 함께 걷기 운동을 즐기고 계십니다. 허리는 기구가 아니라 올바른 습관으로 지켜야 한다. 한상진 어르신의 이 깨달음이 우리에게 큰 울림을 줍니다. 다섯 번째, 옆구리 살을 빼겠다고 흔히 하시는 운동이 있습니다. 양손에 아령이나 덤벨을 들고 몸을 좌우로 기울이는 동작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이 운동을 하며 옆구리 살이 빠진다고 믿으십니다. 하지만 이 역시 척추 건강에는 큰 독이 됩니다. 대전에 사시는 67세 정숙자 여사님은 은퇴 후에도 늘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싶어 매일 아침 아령을 들고 옆구리 운동을 반복하셨습니다. 땀이 날 때마다 옆구리 살이 빠지는구나 하고 뿌듯해 하셨습니다.
그러나 몇 달이 지나면서 허리를 펼 때마다 골반에서 다리까지 전기가 흐르듯한 통증이 시작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근육통이라 생각했지만 점점 심해져 결국 10분 이상 걷기도 어려워졌습니다. 병원에서 MRI 검사를 받아본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척추 뒤쪽 신경이 지나가는 구멍이 좁아져 신경을 압박하는 척추관 협착증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아령을 들고 몸을 반복적으로 기울이면서 척추 관절에 비정상적인 압력이 가해졌기 때문이었습니다. 정숙자 여사님은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옆구리 살 좀 빼려다 이렇게 허리를 망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여러분, 옆구리 운동은 왜 위험할까요? 한쪽으로 무게를 들고 몸을 기울이면 그 방향의 척추와 디스크가 심하게 짓눌립니다. 나이가 들어 이미 퇴행성 변화가 진행된 척추에 이런 압력을 반복적으로 주면 관절이 두꺼워지고 결국 신경이 지나가는 통로까지 좁아지게 되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운동은 옆구리 살을 빼는 효과도 거의 없습니다. 오히려 옆구리 근육이 두꺼워져 허리가 더 굵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옆구리 살을 빼고 코어를 강화하는 가장 안전한 운동은 바로 사이드 플랭크입니다. 방법은 간단합니다. 옆으로 누워 아래쪽 팔꿈치로 몸을 지탱하고 엉덩이를 들어 올려 몸 전체를 일직선으로 유지합니다. 처음에는 20초 정도만 유지해도 충분합니다. 힘들다면 무릎을 바닥에 대고 변형된 자세로 시작해도 좋습니다. 이 운동은 척추를 옆으로 구부리지 않고 중립 상태로 유지하면서 옆구리 근육과 코어 전체를 안전하게 강화해 줍니다. 정숙자 여사님도 결국 아령 운동을 완전히 끊고 사이드 플랭크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버티기가 힘들어 땀을 뻘뻘 흘리셨지만 꾸준히 하신 결과 허리 통증은 크게 줄었고 옆구리 라인도 한결 매끈해지셨습니다. 정숙자 여사님의 말씀이 아직도 기억납니다. 괜히 아령으로 옆구리 운동을 했다가 고생했지만 이제는 사이드 플랭크 하나만으로도 몸매도 지키고 허리도 건강해졌습니다. 6번째, 많은 분들이 일상 속에서 흔히 하시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계단 뛰어오르기와 뛰어내리기입니다. 시간이 없을 때 간단히 할 수 있어 좋다고 생각하시지만 60대 이후에는 무릎 연골을 빠르게 망가뜨리는 지름길입니다. 서울 영등포구에 사시는 65세 이강현 선생님은 출퇴근길마다 아파트 15층을 계단으로 오르내리셨습니다. 심장이 터질 듯 운동해야 진짜 운동이다라는 신념으로 매일 뛰어서 계단을 올랐습니다. 퇴근할 때도 빠르게 뛰어내려오며 자신감에 차 계셨습니다. 하지만 1년이 지나면서 무릎에서 삐걱거리는 소리가 나고 계단을 내려올 때마다 무릎이 붓고 열이 나는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결국 어느 날 아침 계단을 내려오다 갑자기 무릎이 꺾이면서 극심한 통증으로 주저앉으셨습니다. 병원 진료 결과 슬개골 연골 연화증과 퇴행성 관절염 진단을 받으셨습니다. 무릎 연골이 이미 심하게 닳아 있었던 것입니다. 이강현 선생님은 낙담한 표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매일 건강해지려고 한 운동이었는데 그게 오히려 제 무릎을 망가뜨렸습니다. 여러분, 계단 운동은 오르기만 해도 충분합니다. 문제는 뛰어서 오르내리기입니다. 계단을 오를 때는 체중의 약 3배, 내려올 때는 5배에서 7배의 하중이 무릎에 실립니다. 여기에 뛰는 동작이 더해지면 무릎은 망치로 내리치는 것 같은 충격을 받습니다. 이 충격이 누적되면 연골은 갈려나가고 결국 회복할 수 없는 손상이 생기게 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계단 운동은 뛰지 않고 천천히 오르기만 하셔야 합니다. 한 손으로 난간을 잡고 발바닥 전체가 계단에 닿도록 천천히 오르십시오. 내려올 때는 가급적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하체 근력을 강화하고 싶다면 평지에서 보폭을 넓혀 걷거나 앞서 말씀드린 의자 스쿼트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전하고 효과적입니다. 65세 이강현 선생님도 결국 계단 뛰기를 완전히 끊고 매일 아침 30분씩 평지 걷기로 바꾸셨습니다. 처음에는 답답했지만 무릎 통증이 사라지고 계단을 오르는 것도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운동은 강도가 아니라 꾸준함이 답이다. 이강현 선생님의 깨달음이 우리 모두에게 깊은 울림을 줍니다. 7번째, 많은 분들이 인생의 버킷리스트로 삼는 운동이 있습니다. 바로 마라톤과 장거리 달리기입니다. 내 나이에도 할 수 있다는 도전 정신으로 시작하시지만 60대 이후에는 목숨까지 위협할 수 있는 가장 위험한 선택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사시는 66세 박영호 선생님은 평생 일만 하시느라 건강을 제대로 챙기지 못한 것이 늘 마음에 걸리셨습니다.
은퇴 후에는 달리기를 통해 잃어버린 건강을 되찾겠다고 결심하셨습니다. 매일 새벽 해운대 백사장을 달리며 10km 단축 마라톤 대회를 준비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숨이 가쁘고 힘들었지만 점점 거리를 늘려가며 큰 성취감을 느끼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대회를 한 달 앞두고 달리던 중 갑자기 가슴을 움켜쥐며 쓰러지셨습니다. 다행히 주변 시민의 신속한 응급조치와 119 덕분에 목숨은 건지셨지만 진단명은 급성 심근경색이었습니다. 심장으로 가는 혈관이 막혀 심장 근육이 괴사하기 시작한 위급한 상황이었던 겁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병상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해지려고 달리기를 시작했는데 그게 제 목숨을 앗아갈 뻔했습니다. 정말 어리석었습니다. 여러분, 달리기는 심폐 기능을 올리는 좋은 운동입니다. 하지만 장거리 달리기는 젊고 건강한 사람에게나 맞는 운동입니다. 60대 이후에는 혈관 속에 동맥 경화반이 쌓여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 상태에서 갑자기 격렬하게 달리면 혈압이 급격히 올라 혈관이 터지거나 막혀 심근경색, 뇌졸중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또한 달리기는 지면에 발이 닿을 때마다 체중의 3배 충격이 발목, 무릎, 고관절, 척추에 그대로 전달됩니다. 수만 번 반복되는 이 충격은 관절을 갈아버리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바로 빠른 걷기 혹은 인터벌 걷기입니다. 옆 사람과 대화는 힘들지만 노래를 흥얼거릴 수 있을 정도의 속도로 30분 걷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더 효과를 원한다면 3분은 천천히 걷고 1분은 숨이 찰 정도로 빠르게 걷는 인터벌 걷기를 해보십시오. 이 방법은 심장에 무리를 주지 않으면서도 심폐 기능을 강화하고 체지방까지 효과적으로 줄여줍니다. 66세 박영호 선생님도 결국 달리기를 완전히 끊고 매일 아침 아내와 함께 빠른 걷기와 인터벌 걷기로 바꾸셨습니다. 지금은 혈압과 혈당이 안정되고 무릎 통증도 사라져 손주와 함께 공원에서 뛰놀며 웃을 수 있게 되셨습니다. 박영호 선생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기록이 아니라 건강이다. 이제야 진짜 운동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60대 이후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위험한 운동 7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윗몸 일으키기 대신 데드버그와 브릿지 운동. 둘째, 목 돌리기 대신 지그시 눌러주는 스트레칭. 셋째, 레그 프레스 대신 체어 스쿼트. 넷째, 거꾸리 대신 누워서 만세 자세와 고양이 낙타 스트레칭. 다섯째, 아령 들고 옆구리 운동 대신 사이드 플랭크. 여섯째, 계단 뛰기 대신 천천히 오르기만 하기. 일곱째, 마라톤 대신 빠른 걷기와 인터벌 걷기. 제가 65년간 환자들을 보며 깨달은 결론은 이것입니다. 운동은 분명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방법으로 하면 그 보약은 곧 독약이 됩니다. 혹시 지금까지 잘못된 운동을 해오셨다고 자책하지 마십시오. 오늘부터 바로잡으면 늦지 않았습니다. 운동의 목적은 남에게 보여주는 몸이 아니라 사랑하는 가족과 함께 웃고 걸을 수 있는 건강한 삶입니다. 여러분,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지금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작은 행동이 앞으로도 더 많은 귀한 건강 정보를 드릴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까지 해두시면 병원비를 아끼고 건강 수명을 늘리는 지혜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보신 내용을 꼭 자녀분들과 손주분들에게도 알려주십시오. 이 운동은 몸에 안 좋아요 하고 화내며 말리기보다 제가 더 안전하고 좋은 방법 알려드릴게요 하며 사랑으로 함께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여러분 곁을 지키는 정형외과 전문의 김지혜 박사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언제나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건강하게 오래도록 웃으며 사시는 그날까지 늘 함께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